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어떤 여자라도 당신을 쫓게 만들 수 있는 말하는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하는 방식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임피던스는 겸손이나 대담함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임피던스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나쁜 것이 아닐까요? 여성의 눈에 임피던스한 남자는 생존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시리즈를 따라하는 사람이라면 매력은 본능적인 것이고 논리나 현대의 원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찾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생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임피던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와 함께 비행기에 타고 섬에 추락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으로는 그 섬에서 살아남고 탈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절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하고 모든 사람과 친절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물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더 큰 가혹한 사람과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그 그룹에 있었던 우리와 같은 여자들은 모두 그 이기적이고 강하고 가혹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그가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남자에 관해서는 못생긴 여자, 가혹한 남자가 거부한 여자만이 그에게 갈 것이고 그들은 다른 남자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만 그에게 갈 것이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기회를 얻으면 그들은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자는 유전적으로 방해하는 남자를 찾도록 배선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지금도 상황이 변하고 우리가 더 이상 생존이 필요한 상황에서 살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완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신은 지나치게 완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완강함과 대담함이 여성이 남자를 깊이 사랑하고 애착을 갖게 하는 특성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이런 종류의 대담함과 완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당신에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완강함을 보여주는 방법은 당신의 말투, 특히 처음에 그녀에게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절제와 지성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완강함을 보여줄까요? 제가 생각하는 완강함은 대화와 관련된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이 요소들을 당신에게 설명하면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방법이 왜 그렇게 잘 통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간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임피던스의 첫 번째 부분 또는 임피던스를 보이는 것은 건방지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매너에서 약간 장난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가 정말 방금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방금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은 틀을 깨고 싶어 합니다. 이 스타일이 잘 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루함 트랜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코멘트를 하고 약간 건방지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은 그녀를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과 매우 공식적인 상호작용에 익숙했고 당신이 그렇지 않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가 정말 방금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방금 그런 행동을 했는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패턴을 방해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평소 지루함을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건방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매너에서 장난스럽다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마치 당신이 당신의 위치를 모르는 척하고 너무 일찍, 너무 많은 친밀감을 보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남성성을 잃습니다.
그들은 대화에 들어가 지나치게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 공식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결국 낯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육체적 매력이나 정서적 연결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무언가에 동의하지 않을 때 중립을 지키고 너무 많은 반대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의심의 혜택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요. 그녀와 의견이 다르다면 직접 말하고 끝까지 그녀와 의견이 다릅니다. 중립은 약함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는 문장이며 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모든 일에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보세요. 선거에서 이기는 대부분의 대통령은 의견이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누군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비록 그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중립은 약함입니다. 어차피 항상 모든 사람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중립적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건방지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바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직접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금발머리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은 머리면 정말 예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나친 친밀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녀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와, 그게 사실이야. 그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놀라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성은 만나는 남성과 이야기할 때 거의 놀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같은 대화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약간 다른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와 같이 말하는 것은 무례하지 않지만 약간 예민하고 그녀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인가요? 이 남자는 뭐예요? 검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지금 영상을 멈추고 뭔가 설명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90%의 사람들이 실제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상에서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믿으세요. 잘못된 것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하면 제가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저는 당신과 제 관계가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이 이기면 저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를 신뢰하게 되고 당신은 제 영상을 더 많이 보려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공부, 조사,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똑하게 행동하세요. 어쨌든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그녀에게 조언을 할 때 당신은 약간 건방지지만 당신이 대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대담함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담함은 여자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담함은 감정적으로든 비감정적으로든 모든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인 특성입니다. 면접에 들어가 재킷을 벗고 마치 회사가 당신의 소유인 것처럼 앉는 것과 같은 대담한 움직임은 면접관이 당신의 성격을 존경하고 당신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대담함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위험이든 잠재적인 당혹감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온전히 살고 미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 관해서는
당신은 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걷는 동안 그녀에게 시시덕거리고 그녀의 손을 잡는 것과 같은 신체적 움직임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대담한 행동은 간단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걷다가 아무도 없는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앉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아니 누구 의자인지 모르잖아. 누가 와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를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몇 초 후에 제 친구는 제 대담함에 영향을 받아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담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을 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반복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반복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수줍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대담함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술 시리즈에서 대담함에 대한 전체 영상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소녀에게 대담함을 보여주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너무 많이 말하거나 대화하는 동안 목소리를 조금 높이기 시작하면 그녀를 바라보며 닥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입니다. 선생님이나 편안하지 않은 동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입니다. 친구나 여자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녀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 산을 오르던 하이킹 여행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다른 남자와 여자가 있는 그룹에서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쁜 여자가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것은 제가 잘생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생긴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반복합니다. 저는 밝은 피부도 없고 아름다운 눈도 없고 매력적인 미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그녀에게 방금 당신이 저를 응시하는 것을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대담한 말이었습니다. 장난기 어린 대담함이 약간 있었고 그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를 현실에서 끌어냈는데 그 순간 그녀는 남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걸까? 이건 좀 다르잖아. 대부분 남자들은 내 주변에서 조심조심 다니는데 그가 내가 그를 응시하는 걸 봤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대담함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여행이 끝나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우리는 다시 만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는 나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나에게 매력을 느꼈을까요? 내가 한 그 문장, 대담함을 보여준 문장 때문입니다. 대화에서 대담할수록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매력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적 기술 시리즈에서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3단계, 뻔뻔스러워지세요. 이전 영상에서 여성은 뻔뻔한 남성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방식으로 뻔뻔스럽게 행동하여 강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과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어리석어 보이게 만드는 어리석은 뻔뻔스러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목표는 첫 번째 유형으로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뻔뻔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뻔뻔스러움은 있는 그대로 말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부모는 보통 이봐,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마 와 같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뻔뻔스러움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뻔뻔스러움은 단순히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5살짜리 아이가 서서 무언가를 보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당신이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그저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는 한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뚱뚱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가 있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웃으며 당신은 뚱뚱해요. 그냥 멍청한 짓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절뚝거리는 사람을 보고 이봐, 불구자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멍청한 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똑똑하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가 한 구체적인 말로 돌아가서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보세요. 그녀가 이전에 한 말이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젠장, 그녀가 공격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말했고 당신은 내성적이지 않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여자들끼리 외출한다고 말하면 그럼 다리를 면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뭐 말하는 거야? 방금 만난 여자애들에게 묻는 개인적인 질문이야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직후에 남자랑 섹스하려고 하는데 다리 털도 안 깎았으면 어떡해? 계속할래? 털이 많아도 상관없어?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이면 다리 털도 안 깎아?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감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깊은 성적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자친구와 첫 데이트를 할 때 우리는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걸 아직도 기억해요. 어느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당신이 알아야 할 건 그녀가 키가 작고 5피트 2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려고 돌아섰을 때 제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때야 그녀가 아래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당신이 키가 작은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웃었고 그녀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매력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제 생각에 떠오른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뻔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있는 코끼리를 무시함으로써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점들을 연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섹스가 지루해졌거나 성적 매력이 없고 성적 케미가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대화에서 빠뜨린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매력적인 뻔뻔스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섞여 있을 때 항상 방 안에 코끼리를 지적하는 법을 배우세요. 항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만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것을 말하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마지막 단계는 약간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항을 마스터하려면 약간 무례해야 합니다.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욕하거나 그녀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녀에게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존경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오전 6시에 당신을 깨웠다면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하지 않은 직장 동료가 오전 6시에 전화를 걸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에게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존경심으로 대합니다. 그들은 그녀 주변에서 조심조심 다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 반응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그녀가 그를 세련되고 예의 바른 남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녀를 지나치게 존중하면 그녀는 자신이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지나치게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를 방금 만났더라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존경심을 그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간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방금 한 말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대화할 때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신성하다고 느낍니다. 그녀가 질문을 하면 그들은 대답하고 길고 사려 깊은 대답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녀가 한 말에 직접 대답하지 마세요. 그녀가 어디서 자랐어? 라고 묻는다면 어젯밤에 외출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맞아. 내가 어디서 자랐는지 물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이유는 물론 그녀에게 연결을 구축하고 당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특정 정보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요청했다고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녀가 대화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당신은 어젯밤에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틈을 낸 것입니다. 그녀가 질문을 했고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대답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당신은 놀라움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력을 유발하는 것이고 그 감정적 반응은 재미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녀는 당신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과 같은 남자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뻔뻔스러움입니다. 그것은 약간 건방지고 약간 대담하고 뻔뻔스럽고 또한 약간 무례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적용한다면 당신은 그 여자가 당신을 쫓기 시작하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많은 가치를 주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녀에게 두려움이 없고 그녀에게 과도한 관심을 주지 않는 강한 남자라는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순간까지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형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게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어떤 여자라도 당신을 쫓게 만들 수 있는 말하는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하는 방식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임피던스는 겸손이나 대담함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임피던스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나쁜 것이 아닐까요? 여성의 눈에 임피던스한 남자는 생존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시리즈를 따라하는 사람이라면 매력은 본능적인 것이고 논리나 현대의 원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찾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생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임피던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와 함께 비행기에 타고 섬에 추락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으로는 그 섬에서 살아남고 탈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절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하고 모든 사람과 친절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물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더 큰 가혹한 사람과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그 그룹에 있었던 우리와 같은 여자들은 모두 그 이기적이고 강하고 가혹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그가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남자에 관해서는 못생긴 여자, 가혹한 남자가 거부한 여자만이 그에게 갈 것이고 그들은 다른 남자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만 그에게 갈 것이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기회를 얻으면 그들은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자는 유전적으로 방해하는 남자를 찾도록 배선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지금도 상황이 변하고 우리가 더 이상 생존이 필요한 상황에서 살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완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신은 지나치게 완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완강함과 대담함이 여성이 남자를 깊이 사랑하고 애착을 갖게 하는 특성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이런 종류의 대담함과 완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당신에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완강함을 보여주는 방법은 당신의 말투, 특히 처음에 그녀에게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절제와 지성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완강함을 보여줄까요? 제가 생각하는 완강함은 대화와 관련된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이 요소들을 당신에게 설명하면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방법이 왜 그렇게 잘 통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간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임피던스의 첫 번째 부분 또는 임피던스를 보이는 것은 건방지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매너에서 약간 장난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가 정말 방금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방금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은 틀을 깨고 싶어 합니다. 이 스타일이 잘 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루함 트랜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코멘트를 하고 약간 건방지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은 그녀를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과 매우 공식적인 상호작용에 익숙했고 당신이 그렇지 않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가 정말 방금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방금 그런 행동을 했는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패턴을 방해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평소 지루함을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건방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매너에서 장난스럽다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마치 당신이 당신의 위치를 모르는 척하고 너무 일찍, 너무 많은 친밀감을 보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남성성을 잃습니다. 그들은 대화에 들어가 지나치게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 공식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결국 낯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육체적 매력이나 정서적 연결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무언가에 동의하지 않을 때 중립을 지키고 너무 많은 반대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의심의 혜택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요. 그녀와 의견이 다르다면 직접 말하고 끝까지 그녀와 의견이 다릅니다. 중립은 약함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는 문장이며 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모든 일에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보세요. 선거에서 이기는 대부분의 대통령은 의견이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누군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비록 그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중립은 약함입니다. 어차피 항상 모든 사람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중립적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건방지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바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직접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금발머리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은 머리면 정말 예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나친 친밀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녀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와, 그게 사실이야. 그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놀라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성은 만나는 남성과 이야기할 때 거의 놀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같은 대화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약간 다른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와 같이 말하는 것은 무례하지 않지만 약간 예민하고 그녀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인가요? 이 남자는 뭐예요? 검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지금 영상을 멈추고 뭔가 설명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90%의 사람들이 실제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상에서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믿으세요. 잘못된 것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하면 제가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저는 당신과 제 관계가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이 이기면 저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를 신뢰하게 되고 당신은 제 영상을 더 많이 보려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공부, 조사,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똑하게 행동하세요. 어쨌든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그녀에게 조언을 할 때 당신은 약간 건방지지만 당신이 대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대담함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담함은 여자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담함은 감정적으로든 비감정적으로든 모든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인 특성입니다. 면접에 들어가 재킷을 벗고 마치 회사가 당신의 소유인 것처럼 앉는 것과 같은 대담한 움직임은 면접관이 당신의 성격을 존경하고 당신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대담함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위험이든 잠재적인 당혹감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온전히 살고 미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 관해서는 당신은 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걷는 동안 그녀에게 시시덕거리고 그녀의 손을 잡는 것과 같은 신체적 움직임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대담한 행동은 간단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걷다가 아무도 없는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앉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아니 누구 의자인지 모르잖아. 누가 와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를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몇 초 후에 제 친구는 제 대담함의 영향을 받아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담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을 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반복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반복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수줍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대담함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술 시리즈에서 대담함에 대한 전체 영상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소녀에게 대담함을 보여주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너무 많이 말하거나 대화하는 동안 목소리를 조금 높이기 시작하면
그녀를 바라보며 닥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입니다. 선생님이나 편안하지 않은 동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입니다. 친구나 여자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녀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 산을 오르던 하이킹 여행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다른 남자와 여자가 있는 그룹에서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쁜 여자가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것은 제가 잘생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생긴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반복합니다. 저는 밝은 피부도 없고 아름다운 눈도 없고 매력적인 미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그녀에게 방금 당신이 저를 응시하는 것을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대담한 말이었습니다. 장난기 어린 대담함이 약간 있었고 그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를 현실에서 끌어냈는데 그 순간 그녀는 남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걸까? 이건 좀 다르잖아. 대부분 남자들은 내 주변에서 조심조심 다니는데 그가 내가 그를 응시하는 걸 봤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대담함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여행이 끝나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우리는 다시 만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는 나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나에게 매력을 느꼈을까요? 내가 한 그 문장, 대담함을 보여준 문장 때문입니다. 대화에서 대담할수록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매력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적 기술 시리즈에서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3단계, 뻔뻔스러워지세요. 이전 영상에서 여성은 뻔뻔한 남성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방식으로 뻔뻔스럽게 행동하여 강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과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어리석어 보이게 만드는 어리석은 뻔뻔스러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목표는 첫 번째 유형으로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뻔뻔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뻔뻔스러움은 있는 그대로 말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부모는 보통 이봐,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마 와 같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뻔뻔스러움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뻔뻔스러움은 단순히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5살짜리 아이가 서서 무언가를 보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당신이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그저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는 한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뚱뚱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가 있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웃으며 당신은 뚱뚱해요. 그냥 멍청한 짓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절뚝거리는 사람을 보고 이봐, 불구자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멍청한 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똑똑하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가 한 구체적인 말로 돌아가서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보세요. 그녀가 이전에 한 말이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젠장, 그녀가 공격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말했고 당신은 내성적이지 않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여자들끼리 외출한다고 말하면 그럼 다리를 면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뭐 말하는 거야? 방금 만난 여자애들에게 묻는 개인적인 질문이야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직후에 남자랑 섹스하려고 하는데 다리 털도 안 깎았으면 어떡해? 계속할래? 털이 많아도 상관없어?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이면 다리 털도 안 깎아?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감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깊은 성적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자친구와 첫 데이트를 할 때 우리는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걸 아직도 기억해요. 어느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당신이 알아야 할 건 그녀가 키가 작고 5피트 2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려고 돌아섰을 때 제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때야 그녀가 아래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당신이 키가 작은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웃었고 그녀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매력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제 생각에 떠오른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뻔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있는 코끼리를 무시함으로써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점들을 연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섹스가 지루해졌거나 성적 매력이 없고 성적 케미가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대화에서 빠뜨린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매력적인 뻔뻔스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섞여 있을 때 항상 방 안에 코끼리를 지적하는 법을 배우세요. 항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만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것을 말하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마지막 단계는 약간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항을 마스터하려면 약간 무례해야 합니다.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욕하거나 그녀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녀에게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존경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오전 6시에 당신을 깨웠다면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하지 않은 직장 동료가 오전 6시에 전화를 걸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에게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존경심으로 대합니다. 그들은 그녀 주변에서 조심조심 다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 반응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그녀가 그를 세련되고 예의 바른 남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녀를 지나치게 존중하면 그녀는 자신이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지나치게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를 방금 만났더라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존경심을 그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간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방금 한 말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대화할 때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신성하다고 느낍니다. 그녀가 질문을 하면 그들은 대답하고 길고 사려 깊은 대답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녀가 한 말에 직접 대답하지 마세요. 그녀가 어디서 자랐어? 라고 묻는다면 어젯밤에 외출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맞아. 내가 어디서 자랐는지 물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이유는 물론 그녀에게 연결을 구축하고 당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특정 정보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요청했다고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녀가 대화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당신은 어젯밤에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틈을 낸 것입니다. 그녀가 질문을 했고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대답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당신은 놀라움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력을 유발하는 것이고 그 감정적 반응은 재미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녀는 당신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과 같은 남자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뻔뻔스러움입니다. 그것은 약간 건방지고 약간 대담하고 뻔뻔스럽고 또한 약간 무례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적용한다면 당신은 그 여자가 당신을 쫓기 시작하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많은 가치를 주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녀에게 두려움이 없고 그녀에게 과도한 관심을 주지 않는 강한 남자라는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순간까지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형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게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어떤 여자라도 당신을 쫓게 만들 수 있는 말하는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하는 방식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임피던스는 겸손이나 대담함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임피던스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나쁜 것이 아닐까요? 여성의 눈에 임피던스한 남자는 생존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시리즈를 따라하는 사람이라면 매력은 본능적인 것이고 논리나 현대의 원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찾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생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임피던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와 함께 비행기에 타고 섬에 추락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으로는 그 섬에서 살아남고 탈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절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하고 모든 사람과 친절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물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더 큰 가혹한 사람과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그 그룹에 있었던 우리와 같은 여자들은 모두 그 이기적이고 강하고 가혹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그가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남자에 관해서는 못생긴 여자, 가혹한 남자가 거부한 여자만이 그에게 갈 것이고 그들은 다른 남자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만 그에게 갈 것이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기회를 얻으면 그들은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자는 유전적으로 방해하는 남자를 찾도록 배선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지금도 상황이 변하고 우리가 더 이상 생존이 필요한 상황에서 살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완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신은 지나치게 완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완강함과 대담함이 여성이 남자를 깊이 사랑하고 애착을 갖게 하는 특성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이런 종류의 대담함과 완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당신에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완강함을 보여주는 방법은 당신의 말투, 특히 처음에 그녀에게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절제와 지성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완강함을 보여줄까요? 제가 생각하는 완강함은 대화와 관련된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이 요소들을 당신에게 설명하면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방법이 왜 그렇게 잘 통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간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임피던스의 첫 번째 부분 또는 임피던스를 보이는 것은 건방지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매너에서 약간 장난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가 정말 방금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방금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은 틀을 깨고 싶어 합니다. 이 스타일이 잘 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루함 트랜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코멘트를 하고 약간 건방지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은 그녀를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과 매우 공식적인 상호작용에 익숙했고 당신이 그렇지 않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가 정말 방금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방금 그런 행동을 했는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패턴을 방해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평소 지루함을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건방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매너에서 장난스럽다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마치 당신이 당신의 위치를 모르는 척하고 너무 일찍, 너무 많은 친밀감을 보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남성성을 잃습니다. 그들은 대화에 들어가 지나치게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 공식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결국 낯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육체적 매력이나 정서적 연결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무언가에 동의하지 않을 때 중립을 지키고 너무 많은 반대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의심의 혜택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요. 그녀와 의견이 다르다면 직접 말하고 끝까지 그녀와 의견이 다릅니다. 중립은 약함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는 문장이며 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모든 일에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보세요. 선거에서 이기는 대부분의 대통령은 의견이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누군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비록 그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중립은 약함입니다. 어차피 항상 모든 사람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중립적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건방지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바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직접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금발머리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은 머리면 정말 예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나친 친밀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녀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와, 그게 사실이야. 그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놀라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성은 만나는 남성과 이야기할 때 거의 놀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같은 대화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약간 다른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와 같이 말하는 것은 무례하지 않지만 약간 예민하고 그녀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인가요? 이 남자는 뭐예요? 검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지금 영상을 멈추고 뭔가 설명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90%의 사람들이 실제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상에서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믿으세요.
잘못된 것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하면 제가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저는 당신과 제 관계가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이 이기면 저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를 신뢰하게 되고 당신은 제 영상을 더 많이 보려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공부, 조사,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똑하게 행동하세요. 어쨌든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그녀에게 조언을 할 때 당신은 약간 건방지지만 당신이 대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대담함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담함은 여자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담함은 감정적으로든 비감정적으로든 모든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인 특성입니다. 면접에 들어가 재킷을 벗고 마치 회사가 당신의 소유인 것처럼 앉는 것과 같은 대담한 움직임은 면접관이 당신의 성격을 존경하고 당신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대담함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위험이든 잠재적인 당혹감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온전히 살고 미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 관해서는 당신은 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걷는 동안 그녀에게 시시덕거리고 그녀의 손을 잡는 것과 같은 신체적 움직임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대담한 행동은 간단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걷다가 아무도 없는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앉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아니 누구 의자인지 모르잖아. 누가 와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를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몇 초 후에 제 친구는 제 대담함의 영향을 받아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담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을 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반복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반복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수줍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대담함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술 시리즈에서 대담함에 대한 전체 영상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소녀에게 대담함을 보여주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너무 많이 말하거나 대화하는 동안 목소리를 조금 높이기 시작하면 그녀를 바라보며 닥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입니다. 선생님이나 편안하지 않은 동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입니다. 친구나 여자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녀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 산을 오르던 하이킹 여행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다른 남자와 여자가 있는 그룹에서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쁜 여자가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것은 제가 잘생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생긴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반복합니다. 저는 밝은 피부도 없고 아름다운 눈도 없고 매력적인 미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그녀에게 방금 당신이 저를 응시하는 것을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대담한 말이었습니다. 장난기 어린 대담함이 약간 있었고 그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를 현실에서 끌어냈는데 그 순간 그녀는 남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걸까? 이건 좀 다르잖아. 대부분 남자들은 내 주변에서 조심조심 다니는데 그가 내가 그를 응시하는 걸 봤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대담함이라고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여행이 끝나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우리는 다시 만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는 나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나에게 매력을 느꼈을까요? 내가 한 그 문장, 대담함을 보여준 문장 때문입니다. 대화에서 대담할수록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매력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적 기술 시리즈에서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3단계, 뻔뻔스러워지세요. 이전 영상에서 여성은 뻔뻔한 남성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방식으로 뻔뻔스럽게 행동하여 강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과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어리석어 보이게 만드는 어리석은 뻔뻔스러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목표는 첫 번째 유형으로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뻔뻔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뻔뻔스러움은 있는 그대로 말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부모는 보통 이봐,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마 와 같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뻔뻔스러움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뻔뻔스러움은 단순히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5살짜리 아이가 서서 무언가를 보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당신이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그저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는 한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뚱뚱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가 있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웃으며 당신은 뚱뚱해요. 그냥 멍청한 짓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절뚝거리는 사람을 보고 이봐, 불구자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멍청한 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똑똑하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가 한 구체적인 말로 돌아가서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보세요. 그녀가 이전에 한 말이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젠장, 그녀가 공격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말했고 당신은 내성적이지 않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여자들끼리 외출한다고 말하면 그럼 다리를 면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뭐 말하는 거야? 방금 만난 여자애들에게 묻는 개인적인 질문이야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직후에 남자랑 섹스하려고 하는데 다리 털도 안 깎았으면 어떡해? 계속할래? 털이 많아도 상관없어?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이면 다리 털도 안 깎아?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감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깊은 성적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자친구와 첫 데이트를 할 때 우리는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걸 아직도 기억해요. 어느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당신이 알아야 할 건 그녀가 키가 작고 5피트 2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려고 돌아섰을 때 제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때야 그녀가 아래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당신이 키가 작은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웃었고 그녀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매력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제 생각에 떠오른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뻔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있는 코끼리를 무시함으로써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점들을 연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섹스가 지루해졌거나 성적 매력이 없고 성적 케미가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대화에서 빠뜨린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매력적인 뻔뻔스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섞여 있을 때 항상 방 안의 코끼리를 지적하는 법을 배우세요. 항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만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것을 말하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마지막 단계는 약간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항을 마스터하려면 약간 무례해야 합니다.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욕하거나 그녀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녀에게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존경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오전 6시에 당신을 깨웠다면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하지 않은 직장 동료가 오전 6시에 전화를 걸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에게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존경심으로 대합니다. 그들은 그녀 주변에서 조심조심 다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 반응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그녀가 그를 세련되고 예의 바른 남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녀를 지나치게 존중하면 그녀는 자신이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지나치게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를 방금 만났더라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존경심을 그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간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방금 한 말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대화할 때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신성하다고 느낍니다. 그녀가 질문을 하면 그들은 대답하고 길고 사려 깊은 대답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녀가 한 말에 직접 대답하지 마세요. 그녀가 어디서 자랐어? 라고 묻는다면 어젯밤에 외출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맞아, 내가 어디서 자랐는지 물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이유는 물론 그녀에게 연결을 구축하고 당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특정 정보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요청했다고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녀가 대화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당신은 어젯밤에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틈을 낸 것입니다. 그녀가 질문을 했고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대답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당신은 놀라움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력을 유발하는 것이고 그 감정적 반응은 재미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녀는 당신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과 같은 남자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뻔뻔스러움입니다. 그것은 약간 건방지고 약간 대담하고 뻔뻔스럽고 또한 약간 무례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적용한다면 당신은 그 여자가 당신을 쫓기 시작하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많은 가치를 주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녀에게 두려움이 없고 그녀에게 과도한 관심을 주지 않는 강한 남자라는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순간까지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형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게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어떤 여자라도 당신을 쫓게 만들 수 있는 말하는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하는 방식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임피던스는 겸손이나 대담함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임피던스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나쁜 것이 아닐까요? 여성의 눈에 임피던스한 남자는 생존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시리즈를 따라하는 사람이라면 매력은 본능적인 것이고 논리나 현대의 원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찾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생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임피던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와 함께 비행기에 타고 섬에 추락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으로는 그 섬에서 살아남고 탈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절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하고 모든 사람과 친절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물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더 큰 가혹한 사람과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그 그룹에 있었던 우리와 같은 여자들은 모두 그 이기적이고 강하고 가혹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그가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남자에 관해서는 못생긴 여자, 가혹한 남자가 거부한 여자만이 그에게 갈 것이고 그들은 다른 남자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만 그에게 갈 것이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기회를 얻으면 그들은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자는 유전적으로 방해하는 남자를 찾도록 배선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지금도 상황이 변하고 우리가 더 이상 생존이 필요한 상황에서 살지 않는다는 사실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완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신은 지나치게 완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완강함과 대담함이 여성이 남자를 깊이 사랑하고 애착을 갖게 하는 특성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이런 종류의 대담함과 완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당신에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완강함을 보여주는 방법은 당신의 말투, 특히 처음에 그녀에게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절제와 지성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완강함을 보여줄까요? 제가 생각하는 완강함은 대화와 관련된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이 요소들을 당신에게 설명하면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방법이 왜 그렇게 잘 통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간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임피던스의 첫 번째 부분 또는 임피던스를 보이는 것은 건방지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매너에서 약간 장난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가 정말 방금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방금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은 틀을 깨고 싶어 합니다. 이 스타일이 잘 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루함 트랜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코멘트를 하고 약간 건방지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은 그녀를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과 매우 공식적인 상호작용에 익숙했고 당신이 그렇지 않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가 정말 방금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방금 그런 행동을 했는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패턴을 방해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평소 지루함을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건방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매너에서 장난스럽다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마치 당신이 당신의 위치를 모르는 척하고 너무 일찍, 너무 많은 친밀감을 보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남성성을 잃습니다.
그들은 대화에 들어가 지나치게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 공식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결국 낯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육체적 매력이나 정서적 연결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무언가에 동의하지 않을 때 중립을 지키고 너무 많은 반대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의심의 혜택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요. 그녀와 의견이 다르다면 직접 말하고 끝까지 그녀와 의견이 다릅니다. 중립은 약함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는 문장이며 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모든 일에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보세요. 선거에서 이기는 대부분의 대통령은 의견이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누군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비록 그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중립은 약함입니다. 어차피 항상 모든 사람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중립적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건방지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바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직접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금발머리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은 머리면 정말 예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나친 친밀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녀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와, 그게 사실이야. 그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놀라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성은 만나는 남성과 이야기할 때 거의 놀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같은 대화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약간 다른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와 같이 말하는 것은 무례하지 않지만 약간 예민하고 그녀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인가요? 이 남자는 뭐예요? 검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지금 영상을 멈추고 뭔가 설명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90%의 사람들이 실제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상에서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믿으세요. 잘못된 것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하면 제가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저는 당신과 제 관계가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이 이기면 저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를 신뢰하게 되고 당신은 제 영상을 더 많이 보려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공부, 조사,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똑하게 행동하세요. 어쨌든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그녀에게 조언을 할 때 당신은 약간 건방지지만 당신이 대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대담함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담함은 여자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담함은 감정적으로든 비감정적으로든 모든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인 특성입니다. 면접에 들어가 재킷을 벗고 마치 회사가 당신의 소유인 것처럼 앉는 것과 같은 대담한 움직임은 면접관이 당신의 성격을 존경하고 당신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대담함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위험이든 잠재적인 당혹감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온전히 살고 미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 관해서는
당신은 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걷는 동안 그녀에게 시시덕거리고 그녀의 손을 잡는 것과 같은 신체적 움직임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대담한 행동은 간단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걷다가 아무도 없는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앉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아니 누구 의자인지 모르잖아. 누가 와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를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몇 초 후에 제 친구는 제 대담함에 영향을 받아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담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을 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반복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반복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수줍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대담함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술 시리즈에서 대담함에 대한 전체 영상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소녀에게 대담함을 보여주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너무 많이 말하거나 대화하는 동안 목소리를 조금 높이기 시작하면 그녀를 바라보며 닥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입니다. 선생님이나 편안하지 않은 동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입니다. 친구나 여자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녀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 산을 오르던 하이킹 여행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다른 남자와 여자가 있는 그룹에서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쁜 여자가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것은 제가 잘생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생긴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반복합니다. 저는 밝은 피부도 없고 아름다운 눈도 없고 매력적인 미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그녀에게 방금 당신이 저를 응시하는 것을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대담한 말이었습니다. 장난기 어린 대담함이 약간 있었고 그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를 현실에서 끌어냈는데 그 순간 그녀는 남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걸까? 이건 좀 다르잖아. 대부분 남자들은 내 주변에서 조심조심 다니는데 그가 내가 그를 응시하는 걸 봤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대담함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여행이 끝나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우리는 다시 만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는 나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나에게 매력을 느꼈을까요? 내가 한 그 문장, 대담함을 보여준 문장 때문입니다. 대화에서 대담할수록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매력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적 기술 시리즈에서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3단계, 뻔뻔스러워지세요. 이전 영상에서 여성은 뻔뻔한 남성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방식으로 뻔뻔스럽게 행동하여 강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과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어리석어 보이게 만드는 어리석은 뻔뻔스러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목표는 첫 번째 유형으로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뻔뻔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뻔뻔스러움은 있는 그대로 말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부모는 보통 이봐,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마 와 같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뻔뻔스러움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뻔뻔스러움은 단순히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5살짜리 아이가 서서 무언가를 보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당신이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그저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는 한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뚱뚱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가 있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웃으며 당신은 뚱뚱해요. 그냥 멍청한 짓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절뚝거리는 사람을 보고 이봐, 불구자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멍청한 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똑똑하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가 한 구체적인 말로 돌아가서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보세요. 그녀가 이전에 한 말이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젠장, 그녀가 공격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말했고 당신은 내성적이지 않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여자들끼리 외출한다고 말하면 그럼 다리를 면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뭐 말하는 거야? 방금 만난 여자애들에게 묻는 개인적인 질문이야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직후에 남자랑 섹스하려고 하는데 다리 털도 안 깎았으면 어떡해? 계속할래? 털이 많아도 상관없어?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이면 다리 털도 안 깎아?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감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깊은 성적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자친구와 첫 데이트를 할 때 우리는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걸 아직도 기억해요. 어느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당신이 알아야 할 건 그녀가 키가 작고 5피트 2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려고 돌아섰을 때 제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때야 그녀가 아래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당신이 키가 작은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웃었고 그녀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매력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제 생각에 떠오른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뻔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있는 코끼리를 무시함으로써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점들을 연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섹스가 지루해졌거나 성적 매력이 없고 성적 케미가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대화에서 빠뜨린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매력적인 뻔뻔스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섞여 있을 때 항상 방 안에 코끼리를 지적하는 법을 배우세요. 항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만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것을 말하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마지막 단계는 약간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항을 마스터하려면 약간 무례해야 합니다.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욕하거나 그녀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녀에게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존경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오전 6시에 당신을 깨웠다면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하지 않은 직장 동료가 오전 6시에 전화를 걸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에게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존경심으로 대합니다. 그들은 그녀 주변에서 조심조심 다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 반응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그녀가 그를 세련되고 예의 바른 남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녀를 지나치게 존중하면 그녀는 자신이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지나치게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를 방금 만났더라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존경심을 그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간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방금 한 말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대화할 때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신성하다고 느낍니다. 그녀가 질문을 하면 그들은 대답하고 길고 사려 깊은 대답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녀가 한 말에 직접 대답하지 마세요. 그녀가 어디서 자랐어? 라고 묻는다면 어젯밤에 외출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맞아. 내가 어디서 자랐는지 물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이유는 물론 그녀에게 연결을 구축하고 당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특정 정보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요청했다고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녀가 대화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당신은 어젯밤에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틈을 낸 것입니다. 그녀가 질문을 했고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대답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당신은 놀라움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력을 유발하는 것이고 그 감정적 반응은 재미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녀는 당신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과 같은 남자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뻔뻔스러움입니다. 그것은 약간 건방지고 약간 대담하고 뻔뻔스럽고 또한 약간 무례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적용한다면 당신은 그 여자가 당신을 쫓기 시작하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많은 가치를 주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녀에게 두려움이 없고 그녀에게 과도한 관심을 주지 않는 강한 남자라는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순간까지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형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게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어떤 여자라도 당신을 쫓게 만들 수 있는 말하는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하는 방식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임피던스는 겸손이나 대담함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임피던스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나쁜 것이 아닐까요? 여성의 눈에 임피던스한 남자는 생존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시리즈를 따라하는 사람이라면 매력은 본능적인 것이고 논리나 현대의 원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찾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생존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임피던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와 함께 비행기에 타고 섬에 추락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으로는 그 섬에서 살아남고 탈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친절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하고 모든 사람과 친절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물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더 큰 가혹한 사람과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그 그룹에 있었던 우리와 같은 여자들은 모두 그 이기적이고 강하고 가혹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그가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남자에 관해서는
못생긴 여자, 가혹한 남자가 거부한 여자만이 그에게 갈 것이고 그들은 다른 남자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만 그에게 갈 것이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기회를 얻으면 그들은 그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자는 유전적으로 방해하는 남자를 찾도록 배선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지금도 상황이 변하고 우리가 더 이상 생존이 필요한 상황에서 살지 않는다는 사실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완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신은 지나치게 완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완강함과 대담함이 여성이 남자를 깊이 사랑하고 애착을 갖게 하는 특성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이런 종류의 대담함과 완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당신에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완강함을 보여주는 방법은 당신의 말투, 특히 처음에 그녀에게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절제와 지성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완강함을 보여줄까요? 제가 생각하는 완강함은 대화와 관련된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이 요소들을 당신에게 설명하면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방법이 왜 그렇게 잘 통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간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임피던스의 첫 번째 부분 또는 임피던스를 보이는 것은 건방지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매너에서 약간 장난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가 정말 방금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방금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은 틀을 깨고 싶어 합니다. 이 스타일이 잘 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루함 트랜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코멘트를 하고 약간 건방지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은 그녀를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과 매우 공식적인 상호작용에 익숙했고 당신이 그렇지 않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가 정말 방금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방금 그런 행동을 했는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패턴을 방해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평소 지루함을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건방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매너에서 장난스럽다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마치 당신이 당신의 위치를 모르는 척하고 너무 일찍, 너무 많은 친밀감을 보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남성성을 잃습니다. 그들은 대화에 들어가 지나치게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 공식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결국 낯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육체적 매력이나 정서적 연결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무언가에 동의하지 않을 때 중립을 지키고 너무 많은 반대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의심의 혜택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요. 그녀와 의견이 다르다면 직접 말하고 끝까지 그녀와 의견이 다릅니다. 중립은 약함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는 문장이며 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모든 일에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보세요. 선거에서 이기는 대부분의 대통령은 의견이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누군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비록 그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중립은 약함입니다. 어차피 항상 모든 사람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중립적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건방지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바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직접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금발머리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은 머리면 정말 예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나친 친밀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녀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와, 그게 사실이야. 그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가 놀라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성은 만나는 남성과 이야기할 때 거의 놀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같은 대화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약간 다른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와 같이 말하는 것은 무례하지 않지만 약간 예민하고 그녀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인가요? 이 남자는 뭐예요? 검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지금 영상을 멈추고 뭔가 설명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90%의 사람들이 실제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상에서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믿으세요. 잘못된 것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하면 제가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저는 당신과 제 관계가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이 이기면 저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를 신뢰하게 되고 당신은 제 영상을 더 많이 보려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공부, 조사,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똑하게 행동하세요. 어쨌든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그녀에게 조언을 할 때 당신은 약간 건방지지만 당신이 대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대담함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담함은 여자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담함은 감정적으로든 비감정적으로든 모든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인 특성입니다. 면접에 들어가 재킷을 벗고 마치 회사가 당신의 소유인 것처럼 앉는 것과 같은 대담한 움직임은 면접관이 당신의 성격을 존경하고 당신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대담함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위험이든 잠재적인 당혹감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온전히 살고 미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 관해서는 당신은 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걷는 동안 그녀에게 시시덕거리고 그녀의 손을 잡는 것과 같은 신체적 움직임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대담한 행동은 간단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걷다가 아무도 없는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앉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아니 누구 의자인지 모르잖아. 누가 와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를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몇 초 후에 제 친구는 제 대담함의 영향을 받아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담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을 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반복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반복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수줍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대담함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술 시리즈에서 대담함에 대한 전체 영상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소녀에게 대담함을 보여주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너무 많이 말하거나 대화하는 동안 목소리를 조금 높이기 시작하면 그녀를 바라보며 닥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입니다. 선생님이나 편안하지 않은 동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입니다. 친구나 여자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녀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 산을 오르던 하이킹 여행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다른 남자와 여자가 있는 그룹에서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쁜 여자가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것은 제가 잘생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생긴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반복합니다. 저는 밝은 피부도 없고 아름다운 눈도 없고 매력적인 미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그녀에게 방금 당신이 저를 응시하는 것을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대담한 말이었습니다. 장난기 어린 대담함이 약간 있었고 그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를 현실에서 끌어냈는데 그 순간 그녀는 남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걸까? 이건 좀 다르잖아. 대부분 남자들은 내 주변에서 조심조심 다니는데 그가 내가 그를 응시하는 걸 봤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대담함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여행이 끝나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우리는 다시 만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는 나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나에게 매력을 느꼈을까요? 내가 한 그 문장, 대담함을 보여준 문장 때문입니다. 대화에서 대담할수록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매력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적 기술 시리즈에서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3단계, 뻔뻔스러워지세요. 이전 영상에서 여성은 뻔뻔한 남성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방식으로 뻔뻔스럽게 행동하여 강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과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어리석어 보이게 만드는 어리석은 뻔뻔스러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목표는 첫 번째 유형으로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뻔뻔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뻔뻔스러움은 있는 그대로 말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부모는 보통 이봐,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마 와 같이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뻔뻔스러움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뻔뻔스러움은 단순히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5살짜리 아이가 서서 무언가를 보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당신이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그저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는 한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뚱뚱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가 있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다가가서 웃으며 당신은 뚱뚱해요. 그냥 멍청한 짓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절뚝거리는 사람을 보고 이봐, 불구자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말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멍청한 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똑똑하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가 한 구체적인 말로 돌아가서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보세요. 그녀가 이전에 한 말이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젠장, 그녀가 공격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말했고 당신은 내성적이지 않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여자들끼리 외출한다고 말하면 그럼 다리를 면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뭐 말하는 거야? 방금 만난 여자애들에게 묻는 개인적인 질문이야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직후에 남자랑 섹스하려고 하는데 다리 털도 안 깎았으면 어떡해? 계속할래? 털이 많아도 상관없어?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이면 다리 털도 안 깎아?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감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깊은 성적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자친구와 첫 데이트를 할 때 우리는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걸 아직도 기억해요. 어느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당신이 알아야 할 건 그녀가 키가 작고 5피트 2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려고 돌아섰을 때 제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때야 그녀가 아래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당신이 키가 작은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웃었고 그녀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매력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제 생각에 떠오른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뻔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있는 코끼리를 무시함으로써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점들을 연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잘 풀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섹스가 지루해졌거나 성적 매력이 없고 성적 케미가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대화에서 빠뜨린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매력적인 뻔뻔스러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섞여 있을 때 항상 방 안에 코끼리를 지적하는 법을 배우세요. 항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만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것을 말하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마지막 단계는 약간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항을 마스터하려면 약간 무례해야 합니다.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욕하거나 그녀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녀에게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존경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오전 6시에 당신을 깨웠다면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하지 않은 직장 동료가 오전 6시에 전화를 걸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에게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존경심으로 대합니다. 그들은 그녀 주변에서 조심조심 다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 반응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그녀가 그를 세련되고 예의 바른 남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녀를 지나치게 존중하면 그녀는 자신이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지나치게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를 방금 만났더라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존경심을 그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간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방금 한 말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대화할 때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신성하다고 느낍니다. 그녀가 질문을 하면 그들은 대답하고 길고 사려 깊은 대답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녀가 한 말에 직접 대답하지 마세요. 그녀가 어디서 자랐어? 라고 묻는다면 어젯밤에 외출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맞아. 내가 어디서 자랐는지 물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이유는 물론 그녀에게 연결을 구축하고 당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특정 정보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요청했다고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녀가 대화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당신은 어젯밤에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틈을 낸 것입니다. 그녀가 질문을 했고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대답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당신은 놀라움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력을 유발하는 것이고 그 감정적 반응은 재미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녀는 당신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과 같은 남자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뻔뻔스러움입니다. 그것은 약간 건방지고 약간 대담하고 뻔뻔스럽고 또한 약간 무례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적용한다면 당신은 그 여자가 당신을 쫓기 시작하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많은 가치를 주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 당신이 그녀에게 두려움이 없고 그녀에게 과도한 관심을 주지 않는 강한 남자라는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순간까지 영상을 보고 있다면 형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게 마음의 창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